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고적격에 대한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자 1번 보시고요. 의 보시게 되면은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 이것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이 당사자 적격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되면 피고적격,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원고적격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지금은 피고적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 보시고 항고소송상 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행정청 보도록 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13조 1항 본문입니다.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맨 뒤쪽에 보시면은 13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13조 2항 그리고 14조 1항에 대한 논의로서 권한이 승계된 경우, 그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그리고 피고 경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바로 13조 1항 본문입니다. 13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근거를 보시면 이것은 누가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피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송 수행 그리고 효과적 재판 통제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피고 적격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무엇이다 위에 특례 규정이다 이거예요. 특례 규정이다. 13조 1항 본문 이것이 38조 1항에서 이제 무효등황인송 쪽으로 38조 2항에서 부작위협항인송 쪽으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취소송상 피고적격이 아니라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 되는 거죠. 피고적격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 원고적격 얘기할 때는 취소송은 12조 1문, 무효등황인송은 35조, 부작위협항인송은 36조에 별도의 원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취소송상 원고적격 이런 식으로 제목을 따지만 피고적격은 항고소송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처분과 등을 이제 분리를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처분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리고 그 등은 뭐죠?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무엇을 근거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따르게 되면 등은 뭐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니까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 되는 거고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하게 되면 재결을 행한 행정청 이건 누구?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 보도록 합니다. 로마자 3번에서 행정청 나오고요. 로마자 4번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체계도를 가지고 봤을 때 이 행정청에 대한 문제는 행정청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조직법상 행정청인가 작용법상 행정청인가 이런 논의해 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해서 조직법상 행정청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뭐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 그렇죠? 조직법상 행정청과 기능적 의미 행정청 추가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작용법상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청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행정심판법 2조 4호나 행정절차법 2조 1호에 보시게 되면 또한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 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 행정소송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2조 2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의하여. 이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뭐죠? 법령에 의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권한의 귀속점 이전을 동반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법령에 의하여 심화학습 할까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옆에 써놓으시고요. 행정권한 법정주의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그렇죠? 헌법 96조. 이제 법령에 의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행정권의 위임 위탁받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공법상 법인 포함되어 있고 그 기관, 공공단체에 속한 기관 그리고 사인은 당연히 자연인과 사법인 포함합니다. 이 사인 부분이 뭐예요? 옆에 써놓으시고요. 공무수탁 사인 되는 겁니다. 공무수탁 사인. 이제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조 2항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행정청이라는 것은 조직법상 행정청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능적 의미 행정청도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합쳐버리게 되면 작용법상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작용법상 행정청입니다. 예, 조직을 대표하고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행정기관들 중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우리 그것을 행정청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때 행정청은 무슨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 그쵸?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무수행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 처분을 발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행정청 인정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합의 작용법상 행정청. 3번이 이제 바로 조례에 대한 항고송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써놓으세요. 공무수탁사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공무수탁사인은 위에서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했는데 그 작용법상 행정청에는 조직법상 행정청하고 기능적 의미 행정청하고 두 개가 포함돼요. 이때 그 두 개 중에서 공무수탁사인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과 관련된 논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조직법상 행정청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공무수탁사인은 기능적 의미 행정청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 조례에 대한 항고송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예,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하고 그다음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장 등, 예, 둘 중에 누가 조직법상 행정청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조례에 대한 항고송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다. 이 조례에 대한 항고송은 무엇으로 한정시켜 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분적 조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전형적 조례는 안 돼요. 전형적 조례 왜 안 된다고 배웠어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규범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어느 테마 가보시면 된다고요?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 가보시면 됩니다. 얘는 요건 이제 형식은 조례지만 실질은 처분이다. 처분적 조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송 대상에 잡아주시고, 이때 피고가 누가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의결기관 지방의회, 집행기관 지자체장 및, 예,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검토 동그라미 1번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의결기관도 뭐라고요? 행정기관이다 이거죠. 행정기관이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행정청인데 이 둘 중에 누가 행정청이냐? 무슨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이냐? 이런 문제예요. 예, 판례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거기 밑줄 그시고요. 외부에 표시할 권한, 예,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어야지만 행정청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외부 표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외부 표시 권한 없으면 행정청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 공포권 밑줄 그시고, 이게 뭐야? 조례공포권, 조례공포권, 이게 바로 뭐다?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포권 갖고 있는 몇 조예요? 26조죠. 예, 지방자치법 26조에 근거해서 조례공포권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피고. 검토 보도록 합니다. 예, 집행기관이다 이거죠. 집행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모두 우선 행정기관이고, 행정청은 외부적 의사표시권을 가져야 되는데, 조례에 있어서의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은 조례 공포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다. 그럼 이제 밑에 집행기관에서 다시 일반 사무하고 교육 및 학예관 사무하고 구분 지으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반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 일반 집행기관, 교육 및 학예관 사무에 대한 집행기관, 특별 집행기관, 일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특별 집행기관은 바로 교육감, 이렇게 합니다. 지자법 26조하고 지교자법 14조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피고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경기도 조례라고 했죠. 이때 경기도 조례니까 누구하고 우선 먼저 대립을 해줘야 돼요. 경기도 의회, 의결기관 경기도 의회 한번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누구를 잡은 게 아니죠. 예, 경기도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이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이 나오는 이유는, 예,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제로서 교육사무 문제니까 그때 집행기관은 특별집행기관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등에 대한 항고송. 이제 여기서 등, 이건 뭐냐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심 의결뿐만 아니라, 예, 특히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예, 여기는 징계 제명 의결, 이게 많이 나옵니다. 행정고시도 이게 출제가 됐다고 했었어요.
의사결정, 의사표시 모두 다 지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진다. 여기 누가 개입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의회가 그냥 피고가 된다. 조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보시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방금 전까지 한 건 뭐죠? 행정청. 행정청에는 뭐가? 조직법상 행정청이랑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 그럼 누가 행정청이야? 라고 했을 때 공무사 사이는 누가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야?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항고성은 누가 조직법상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누구야?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13조 1항 본문. 근데 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뭘까? 처분 등을 행했다? 외부적 관계에서 뭐 했다? 자신의 명의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점 보시게 되면 이때는 특히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근데 그 처분이 위법할 때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때 누가 피고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이 두 명 가지고 우리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하고 외부적 처분 명의자하고 이렇게 둘 중에 누가 피고가 되느냐 이런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 명의자가 바로 피고다. 정당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적 관계에서 자기 명의로 이루어졌으면 그 명의 들어간 사람이 바로 피고가 된다. 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옆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13조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 등을 행했다. 앞에 이제 괄호가 딱 쳐져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걸로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이 문제는 결국 주체상 하자. 주체상 적법 요건 문제지. 정당한 권한 유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소송 요건으로서 피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고 본안 요건으로서 주체상 하자 유무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적격과 하등의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과 권한의 대리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권한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위임이나 권한의 대리와는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부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냥 내부적으로 사무 처리 편의 도모 목적으로 그 사무를 대신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권한의 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무를 권한을 그냥 대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부 위임, 권한의 대리는요. 뭐가 이전되잖아요. 권한 배분 관계에 변경이 없어요. 권한의 기속점에 이전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 권한 위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넘어가 보시게 되면 항고소송은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로 된다. 밑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 얘가 바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얘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다.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 명의자, 얘가 바로 뭐예요?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니까 그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왜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국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렇다고 했어요. 처분 통지서에 갑의 이름이 써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갑의 행정청인 줄 알지, 그쵸? 야, 어디서 권한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저기 위임청을 제가 행정청이었겠구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외부적 명의자가 바로 피고가 된다. 검토 보시게 되면 정당한 피고는 수임청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위임청이 수임청한테 권한을 위임했어요. 적법하게 권한이 위임되면 원래 위임청이 갖고 있던 이 권한이 어떻게 돼요? 상실되고 누구한테 넘어가요? 수임청한테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권한 누가 갖고 있어? 수임청 갖고 있어. 누가 처분했을 때 문제돼? 위임청이 처분했을 때 문제돼. 그러면 권한 갖고 있는 건 수임청이니까 정당한 피고는 수임청이다. 하지만 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당한 피고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 도의식 행정법 체계도 볼 때 이런 표현 안 나왔었는데 정당한 피고하고 그 다음에 피고 적격 인정되는 피고하고 서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상황 보면서 여러분 뭐 느꼈어요? 저만 이런 거 느꼈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느껴져요. 우리 국가배상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죠?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게 되면 비용부담자도 국가배상 청구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되게 된다. 추가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무엇과 무엇이 일치돼 있었어야 돼요. 누구하고 누구야? 사무기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가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를 내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중간에 권한 위임이 있으면 이 사무 기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은 당연히 일치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누가 있을 때 권한을 갖고 있는 수임청이 정상적으로 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쵸? 이때는 정당한 피고도 수임청이고, 그냥 피고 적격도 수임청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하는 상황. 국가배상에서는 뭐가? 권한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분리돼? 사무 기속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분리돼 버려. 여기서는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이 분리돼 버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위임 보도록 할게요. 내부 위임, 그 밑에 검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 편의도모 목적으로 그냥 그 처리를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뭐가 이전되지 않아요? 권한의 기속점 이전은 없다. 그러면 위임청, 수임청. 여기서 권한 누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위임청. 지금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냥 위임청이 갖고 있어요. 위임청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수임청이 처분을 발령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옆에 써놓으세요. 위임청. 그 권한에 속하는 무허가 재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구청장 옆에 써놓으세요. 수임청. 내부 위임 밑줄 그시고 권한 이전 X예요. 그럼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갖고 있어요.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도 없는 놈이 왜 이래?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위법 화살표 땡기세요. 왜 위법? 주체상 하자. 위법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다투겠죠? 위법하니까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이건 당연히 항고소송.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 처분을 한 구청장, 얘가 누구예요? 수임청. 권한 있어요? 없어요.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야? 피고 누구라?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 누군데요? 정당한 권한자. 정당한 권한자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검토 보도록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위임청, 그쵸? 아까는 누구?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 지금은 누구? 위임청이 정당한 피고, 얘들은 누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외부적 처분 명의자, 권한 없는 누구? 수임청이 바로 피고, 권한의 대리 보도록 합니다. 권한의 대리,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 판례도 좀 같이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의 대리도 검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권한을 대행하도록 대리권 수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건 뭐예요? 권한의 귀속점 이전 동반 X,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여기는 위임청, 수임청, 구도가 아니고 피대리청, 대리청, 구도입니다. 이때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누구? 피대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겠네요.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대리청이 대리관계 표시도 없이 자기 맘대로 자기 명의로 막 처분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 그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농어촌 진흥공사로 되어 있고 달리 대리관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 진흥공사다. 이 농어촌 진흥공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대리청. 권한 있어요? 없어요. 농어촌 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문 없어요. 처분의 취소를 관한 항고소송은 취소송. 피고는 누가 된다? 외부적 처분 명의자 농어촌 진흥공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 판례예요. 다음 페이지 결론부터 먼저 내리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한은 누구? 피대리청.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 외부적 처분 명의자 대리청.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각주에 있는 판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각주 판례 보도록 합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대리청이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 주체상 적법 요건을 충족 못 시킨다는 거죠.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원래는 밝혀야 되는데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권한도 없는 대리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죠. 그에 대하여 처분 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얘가 바로 대리청이죠. 항고송의 피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왜? 무슨 말이에요? 대리청이 피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방금 전에 봤는데 그래요.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게 맞지만 뭐예요? 역접 들어갑니다. 반대 한번 예외 인정시킵니다.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밑에부터 볼게요. 밑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역본부장이 대리청인 겁니다. 지금 지역본부장이 대리청이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피고가 누구예요? 근로복지공단은 뭐예요? 이건 영조물법인이에요. 영조물법인. 그건 뭐죠? 기타 행정주체에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에요. 기억나시죠? 기타 행정주체로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기관이고 본인이 행정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원래는 누가요? 정당한 피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피대리청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 피대리청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피대리청이고 여기서 지역본부장이 대리청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지역본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 이거죠.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서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본부장이 대리관계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런 의사로 행정처분을 한 게 맞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상대방도, 처분의 상대방도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즉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여 행한 것임을 알고 이거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역본부장이 실제로는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거예요. 대리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뭐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얘를 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알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된다. 원래는 원칙이 뭔데요? 외부적 처분 명의자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게 맞는데 요렇게 모두 다 알아. 그런 거면 요럴 땐 예외적으로 정당한 피고가 또 피고 적격도 갖는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판례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 즉 얘가 피대리청, 얘가 대리청. 대리청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 처분을 했을 때 몇 년? 10년 동안 이와 같은 그냥 지역본부장이 나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인정되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 점 지금까지 줄곧 어떻게 해왔다? 얘가 대리관계를 표시 안 해도 그냥 피대리청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도 알고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누가 된다? 위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성의 피고 적격은 예외적으로 누가? 피대리청인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했죠? 이사장이 아니에요. 공단은 자기가 행정청이에요. 얘가 피고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비교해 놓으세요. 어디만 있어? 권한위임,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에만 이런 예외적 판례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5, 6, 7, 8 이 부분에서 6, 7, 8 이것은 그냥 13조 1항 단서, 13조 2항, 14조 1항을 그냥 읽어놓은 것밖에 없는 거고요. 합의제 행정관청 이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011년도 행정고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사례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노동위원회법 27조 밑에 보도록 합니다. 73번 각주 보시게 27조 1항 밑에 각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동그라미 붙여놓으세요. 동그라미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가 합의제행정관청 맞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처럼 합의제행정관청이 맞아요? 감사원처럼 합의제행정관청이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합의제행정관청이 맞아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됩니까? 된다고요.
이 같은 27조 규정이 없었으면 중앙노동위원회도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청 지위 있기 때문에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개별법에 이렇게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된다라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원칙에서는 독임제 행정청,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는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청 외에도 합의제 행정관청 역시도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피고의 지위 인정될 수 있는데 합의제 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예외예요. 예외. 그 다음 마지막 13조 1항 단성. 만약에 권한 승계가 있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행정청이 소멸됐으면 행정청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행정청이 있을 때 위법한 처분했는데 참아야 돼? 없어졌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고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각하시킬 것은 아니고 피고 경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네요. 체계도에 이어서 우리 교재까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피고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